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어떤 종류냐고 묻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이 무사히 끝날지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수많은 선택지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옷차림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면서 나를 사로잡는다. 문제는 이 생각들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끝없는 생각의 세계를 탐험해보고 그 속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당신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거대한 결정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단순히 일어나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지? 라는 질문과 함께 눈을 뜬다.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오늘은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 혹시 모른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갑자기 날씨가 변하거나 갑자기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침은 늘 조심스럽다. 일어나기 전 침대에 누운 채 오늘 하루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미리 돌려본다. 혹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안 좋을까? 점심으로 뭘 먹어야 소화가 잘 될까?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질문들로 아침이 가득 차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들이 재미있어질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만약 내가 나비라면 무슨 색 옷을 입었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아침의 준비가 덜 심각하게 느껴진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이 상상력을 조금 더 기분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출근길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모험이다. 지하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험은 수많은 선택지를 동반한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서서 가야 할까?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도 나처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진다. 세상은 생각들로 가득 찬 머리들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의 사소한 고민도 함께다. 지금 타야 할까? 아니면 다음 열차를 탈까? 타이밍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따라온다. 지금 탈 수 있으면 탈 것이고, 못하면 몇 분 더 기다려야 할까?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특별한 것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가게 간판에 담긴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저 가게의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하고 혼자서 한참을 생각한다. 가게 주인의 성격, 취향, 그리고 그 가게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상상하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만의 세상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출근길도 나름의 작은 모험이자 상상 여행이 되는 것이다. 대화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전쟁 같은 순간이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웃기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이 머리를 스친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마디를 던졌을 때 우리는 두세 개의 답을 미리 준비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그 말의 무게와 맥락, 그리고 후폭풍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대화가 느리게 진행되기도 한다. 상대방이 한 질문에 대해서 그게 말이지 라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간다.
그 과정이 마치 느린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는 느낌이다. 다만, 이런 고민들이 가득한 대화가 늘 나쁜 건 아니다. 종종 머릿속에서 멋진 문장을 완성했을 때, 혹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답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생각을 많이 하는 덕분에 대화 중에 갑자기 재치 있는 말을 툭 던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 중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돌려봤으니까. 하지만 진짜 생각의 여정은 밤이 찾아올 때 시작된다. 모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까 그 상황에서 좀 더 똑똑하게 대처했어야 했어. 같은 후회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이 후회는 멈추지 않는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진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혹시 중요한 발표에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칠 줄 모른다. 그래서 밤에는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 동안 뒤척이게 된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다채롭다. 그 모든 고민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생각이 많은 삶은 피곤할 때가 많다. 작은 결정도 커다란 고민이 되고 단순한 일상도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가 신발끈이 풀려버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멈춰서 신발끈을 다시 묶겠지만 나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 이 신발끈이 풀린 건 우연일까? 아니면 우주의 어떤 신호일까? 그렇게 나는 길 한복판에서 신발끈과 우주의 연관성에 대해 깊은 사색에 빠져버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지나가며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멍하니 서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미 신발끈 하나로 평행우주까지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작은 일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 안에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느끼고 버스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에서 시간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현실에서 한 발짝 비껴나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만약 세상에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동굴에 살면서 불의 발견을 신기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호기심과 사색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먹어버렸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력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많다는 것은 때로는 피곤한 일이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의 일, 어제의 실수, 우주의 끝 등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잠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며 또 다른 생각에 빠진다. 이 다크서클은 언제쯤 사라질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현재를 즐겨보자고. 신발끈이 풀리면 그냥 묶고 커피를 마실 때는 그 향과 맛을 그대로 느끼자. 버스 창문 밖 풍경은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면 된다. 그렇게 조금씩 생각의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물론 완전히 생각을 멈출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생각들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발끈이 풀리면 우주의 신호가 아니라 오늘은 행운이 따라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생각이 많은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생각들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미로처럼 느껴지지만 그 미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재미도 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예상치 못한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은 머릿속의 생각들을 조금은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바라보자. 어쩌면 그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발끈이 풀린다면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자. 그냥 묶으면 된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 우주의 신호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상상을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끝없는 상상과 사색의 공간이니까. 결론적으로 생각이 많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다.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나는 자주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다.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끄는 것 같다. 하나의 생각이 시작되면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고 어떤 날은 그 생각들이 마음의 무게로 변해 내 어깨를 짓누른다. 매일 나는 그 숲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헤매며 나와 나 자신이 벌이는 끝없는 대화를 이어간다. 어쩌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의 숲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 이 숲속에서의 나의 발걸음은 불안정하다. 어떤 날은 밝은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지만 다른 날은 안개가 자욱이 끼어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한다. 내일의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준비한 것이 충분한지,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한 걱정이 이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들 때가 있다. 생각의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면 나는 종종 나 자신을 질책한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그런 질문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큰 혼란을 안겨준다. 하지만 내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숲속을 헤매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걱정의 숲을 지나며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숲은 나와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걸어간다는 점은 같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혼자만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누구나 겪는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걱정과 불안은 마치 머릿속의 나침반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막막하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걱정이 많은 날에는 그 걱정의 근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나 소중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관계와 타인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에 대한 불안은 나의 목표와 그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는 증거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깊이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만의 지표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의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 그 숲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길을 잃었을 때는 천천히 내 발걸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숲에서 살 수는 없다.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현실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끔은 그 숲에서 벗어나 걱정 대신 작은 행동을 선택해보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손에 잡히는 작은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다. 걱정 속에 살기보다는 작은 발걸음으로 현실 속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생각의 숲속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이 두렵지 않다. 그 안에 어떤 숨겨진 보물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길을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길을 찾을 것이다. 살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을까? 누군가는 인생을 심오하게 받아들이며 큰 의미를 찾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매일매일 생기는 근심 걱정에 휘둘린다. 하지만 잠깐만,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루에 세 끼 먹고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쉬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오늘은 조금 가볍게,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먼저,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완벽함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하게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생각해보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정확하게 빗고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15도 각도로 맞추는 데만 30분을 쏟아야 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검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머리가 3cm 삐뚤어졌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세상이 나를 완벽하게 보길 원하지 않는 이상, 나도 굳이 노력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걱정은 할 만큼만 하자는 것이다. 세상엔 참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만든 발표 자료를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 값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대부분이 하는 걱정의 90%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한 번은 밤새 내일 중요한 발표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했지만 정작 발표 당일 가장 큰 문제는 아침에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양말조차 제대로 못 신은 내 모습에 웃으며 발표도 대충 해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걱정들은 대부분 허공에서 만들어진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들은 일단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따뜻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아, 이거 참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종종 너무 큰 것만 바라보느라 주변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곤 한다. 로또에 당첨되면 진짜 행복할 텐데, 라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사실 내일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는 지금 당장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맛있게 마실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 누군가 길에서 웃으며 인사를 해준다면, 아, 오늘 참 좋은 날이구나 라고 생각해보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세상은 만만치 않아 라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유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조금 가볍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넘어졌을 때 창피하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우주가 나한테 코미디 한 장면을 선사한 거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유머는 우리에게 인생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내일의 걱정으로 남겨두자. 우리는 종종 미리부터 너무 많은 걱정을 한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회의는, 이런 생각들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간다. 하지만 내일은 결국 내일의 문제가 아닌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되, 내일 닥칠 문제까지 오늘 당겨와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내일은 내일이 오기 전까지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자. 날씨가 좋다면 잠시 산책을 나가도 좋고, 비가 온다면 집에서 책 한 권을 읽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 좋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법은 간단하다. 완벽을 포기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찾으며 유머로 인생의 어려움을 넘기고 내일의 걱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유쾌해질 것이다. 자, 이제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모든 건 결국 잘 풀릴 테니까. 생각이 많은 당신에게 작은 조언을 드리고 싶다.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도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때때로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의 소용돌이는 멈출 줄 모르고, 때로는 그 생각들이 너무 무거워서 몸까지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 말부터 하고 싶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다. 사실 그것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세상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다채로워진다. 그러니 우선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너무 많은 생각에 대해 조금은 관대해져 보자. 첫 번째, 완벽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고 작은 결정 하나에도 신중을 기한다. 때로는 그 신중함이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패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까?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인간답고 더 진실한 모습을 드러낸다. 실수는 삶의 일부이고 그 실수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한다. 그러니 완벽에 대한 집착을 조금은 내려놓자. 때로는 약간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생각을 잠시 멈추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해야만 안심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반드시 해결책이나 분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오히려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쯤은 이런 연습을 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과 맛에만 집중하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때는 그저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저 느껴보는 것이다. 생각을 쉬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세 번째, 마음의 과부하를 인식하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빠질 때가 많다. 걱정, 불안,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마치 컴퓨터가 과열되어 버그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과부하를 인식하는 것이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긴장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니 때때로 마음의 경고 신호를 읽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 과부하를 인식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더 잘 돌보는 방법 중 하나다. 네 번째, 모든 답을 찾으려 하지 말 것. 우리는 늘 답을 찾으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러나 인생에는 답이 없는 질문들이 더 많다. 그 질문들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오히려 더 깊은 미로에 빠져들게 된다. 때로는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답을 찾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고 덜 무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는 일들이 있다. 사랑, 우정, 삶의 의미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는 그저 그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 뿐이다. 그러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때로는 그 질문들과 함께하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이 있다. 지금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똑똑해야 하고,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물론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그러니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섯 번째,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생각이 많으면 큰 것에 집중하게 된다. 삶의 큰 목표, 미래에 대한 거대한 계획들. 하지만 그런 큰 그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다. 사실 인생은 큰 목표보다는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좋은 날 산책길에서 느끼는 상쾌한 바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그 생각들 속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자.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빛나게 할 것이다. 생각이 많은 당신에게 오늘은 이 작은 조언을 남기고 싶다. 생각은 멈추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생각에 짓눌리기보다는 그 생각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많은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남다른 방식으로 본다. 그들은 작은 한 조각의 퍼즐조차 전체 그림의 일부로 바라본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이들에게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남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도 창문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그저 사소한 배경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의 연료가 되어 끝없이 이어지는 상념의 길로 이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다. 단순한 일상조차 그들에게는 어떤 큰 의미가 숨어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갑자기 비가 내렸다면 그 비가 그저 자연의 순환이라는 사실보다는 오늘 내 마음을 반영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우연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그 속에서 더 깊은 진실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세상은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느껴진다. 두 번째 특징은 끝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선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작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도 수많은 가능성과 결과를 따져본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력을 미리 예측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너무 신중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신중함 뒤에는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숨어 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계산하며 살아가려 한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의 파도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한마디, 작은 표정 변화에도 쉽게 반응한다. 감정의 흐름을 쉽게 읽어내고 그 미묘한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낸다. 대화 중 누군가가 잠시 말을 멈췄다면 그들은 그 침묵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무언가 잘못 말했을까? 혹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서 찾아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함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탁월하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 친구가 슬퍼 보이면 그저 괜찮아라고 말하는 대신 그 슬픔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려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훌륭한 상담자가 되기도 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말,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끊임없이 돌아본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옳았을까?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들을 따라다닌다. 그들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종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지기도 한다. 자책과 반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다. 완벽해지려는 마음은 때로는 그들에게 짐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만약 이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이어지고 그 가정 속에서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며 상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상상력은 종종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창조적인 영감을 주기도 한다. 그들은 한 가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예술가, 작가, 발명가로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이 많다는 것은 때때로 피로감을 동반한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은 쉬지 않는다. 자기 전에 이불 속에 누워서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새기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걱정한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멈추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깊이 있게 보고 느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존재하고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은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려 한다. 때로는 그 깊이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깊이 속에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다. 그 생각들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선물이니까. 그러니 그 생각들에 너무 지치지 말고 때로는 그 생각들과 함께 춤을 춰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음은 근심 걱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두처님의 지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으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물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그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럴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젠가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구부리니까 그림자도 굽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작은 집에 살아도 잠 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꽃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을 자주 해야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해외나 국내 여행을 자주 하여야 할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면 여행하기 위해 번다는 사람이 많다. 여행은 휴식도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꼭 여행만이 눈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여행이 여의치 않는다면 하루 시간 중 짬나는 대로 웃기는 글이나 웃기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입이 즐거워야 한다.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도락가는 아니더라도 미식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식가는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지방에 따라 그 지방에 유명한 향토 음식이 있다. 특별한 향토 음식점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귀가 즐거워야 한다. 귀가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이름 모를 새소리도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도 귀가 즐거운 것이다.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치고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넷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몸이 즐거우려면 자기 체력과 에 맞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취미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도 즐거운 것이다. 다섯째,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남을 배려하며 베풀어야 한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 정말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 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개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길러주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된 인격을 지니고 재능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만약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를 버리고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도 아는 듯이 언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불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부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법을 배워 지니는 그 맛을 알고 번뇌를 멀리하여 고요히 생각하면 이욕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 진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모난 물건은 모난 데가 걸려서 잘 구르지 못한다. 그러나 둥글둥글하면 잘 구른다. 사람도 그 성격이 모난 데가 있으면 세상이란 운동장을 굴러가는데 힘이 들고 잘 구르지 않는 법이다. 수로를 만드는 사람은 고심의 산에서 강으로 물기를 튼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갈아서 화살을 곱게 만든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목재를 자르고 짜 맞추어 견고한 형태를 완성한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대가 무슨 일을 하건 우선 자신을 다듬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일은 작은 것 아래에 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의 도에 이른 사람은 항상 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자아를 잊은 경지에 이르며 덕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재능을 뽐내지 아니하여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없다.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 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 준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그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희망이란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영혼의 갈망이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데 있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무료개동하지 않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고 꾸밈없이 소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인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인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에 치고 양을 끌어안기로써 조화롭게 된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홀로 되고 버려지고 가진 게 없는 것이지만 왕궁은 이것들을 칭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물이란 혹 덜어내면 보태지고 혹 보태면 덜어진다. 강인한 육체는 무용담을 만들고 뛰어난 영혼은 예술을 낳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르고 연한 물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단단한 쇠를 마음대로 다루고 자신의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물은 틈이 없는 곳으로도 마음대로 스며든다.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위의 삶의 유익함으로 이 세상에서 물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지략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타자에게 응시할 때 자신의 세계는 타자의 세계로 편입된다. 타자에 의해 자신의 세계는 갈갈이 찢겨지고 부서진다.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때린다.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기면 그 원한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끝없이 괴로워할 것을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도 나는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잘해준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함이 없으니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함이 없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당신은 배우게 될 것이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고 성실한 것이 좋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큰 인재는 부려먹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를 신하로 삼는다면 군주를 빛내는 명상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느 쪽도 중도일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다. 조금 더 생각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쪽은 과하고 한쪽은 미치지 못한다. 과부족 어느 쪽도 중용이 아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 오만한 편견을 버려라. 악을 행한 자는 2번 뉘우친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자는 2번 번민한다. 악을 행했다는 생각에 번민하고 벌받을 생각에 번민하고 악을 행한 자는 2번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고통받고 저승에서 고통받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몸에 해로운 악한 행위는 누구나 행하기 수월하나 어리석은 자가 몸에 이로운 착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사람이 용기를 늘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용기를 자신 속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배반이 생기는 것이다. 하루에 이미 저물었으나 노을은 오히려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무니 규량기가 더욱 꽃답다. 그러므로 군자는 만년에 더욱 정신을 100배 떨쳐야 한다.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빛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꾸라.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불과 물은 기운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으나 지각이 없으며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으며 또한 외로움까지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배에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온갖 불행이 이르는 것은 오직 1000명일 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란 당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진정한 힘은 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겨 동물적 본능의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무슨 일을 하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죽음이 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하다 말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해치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천천히 죽어가게 놔두는 일이다.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원을 알 수 있다. 소인은 일 없이 한가하게 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애정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두는 법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다. 우리 생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다. 죽음은 우리 운명의 필연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다면 어떻게 떨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겠는가?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얼마나 짐승 같고 멍청한가? 현명한 사람은 귀하게 여겨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를 공경한다. 현명한 사람은 친하여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멀리하여 그를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경하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감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 것이다. 감사합니다.